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세인트 제블린, 그러니까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대활약을 해서 성자라는 이 호칭을 붙여서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했죠. 그 세인트 제블린에 이은 또 다른 러시아의 악몽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바로 미국의 BGM-71F 토우2B 대전차 미사일인데, 토우 그러면 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한국군도 굉장히 많이 운용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토우 미사일인데 그 중에 최신형 토우2B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말 뭐 대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리 토우2B 있어 라고 하고는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험비입니다. 미국의 험비 위에 토우 미사일을 장착하고 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 사진인데요. 이게 보니까 와이어가 없어요. 토우라는 것 자체가 W, 이게 와이어라는 말인데 와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토우2B 에어로라는 토우 미사일 시리즈의 가장 최신형 버전이더라 라는 거죠. 어우, 최고야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 토우를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이 토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무기고 어떤 능력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우 미사일인데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다. 낯선 모습의 토우 미사일이죠. 자, 한국군이 쏘는 토우 미사일입니다. 와이어가 있죠. 그런데 이건 와이어가 없어요. 그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탐침이 있어요. 뭔가 삐죽이 나온 침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구형 토우1인데 이건 토우2고 토우1인데 여기도 탐침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밋밋합니다. 뭉툭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와이어도 없고 앞에 삐죽이 나온 탐침도 없고, 이거 도대체 뭐냐? 한국군하고 달라. 자, 이런 건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53년 됐습니다. 토우가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파상형이 등장한 토우 미사일 시리즈인데요. 여기 제일 뒤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토우1이에요. BGM-71A라고 부르는데 1970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76년도에 이렇게 탐침을 갖다 붙여서 탄두를 좀 개량한 버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토우2를 83년도에 만들었는데 요겁니다. 요거 탐침이 이렇게 있는 거 요겁니다. 그리고 미국군의 이 요구에 따라서 토우2A가 만들어졌어요. 토우2A는 뭐냐? 텐덤 탄두. 탄두가 두 개다 이거죠. 왜냐? 러시아가 소련이 1980년대부터 이 콘탁트 1이라고 하는 폭발 반응 장갑을 거의 모든 전차에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폭발 반응 장갑 때문에 탄두 하나만 있는 이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성형 자격 탄두 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토우2 만들어라. 텐덤 탄두 만들어라. 해서 87년도에 이렇게 만들었고, 이때 이 토우를 만들던 휴즈사가 보니까 지금 소련이 콘탁트 5라고 하는 아주 최신형, 더욱더 2중 3중으로 방어되는 그런 반응장갑, 폭발 반응장갑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텐덤 탄두도 약하잖아. 우리가 일단 군에서는 요구 안 했지만 우리가 따로 또 한 개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이거 오늘의 주인공을 만들었어요. 바로 BGM-71F 토우2B. 그러니까 미국군이 요구한 거하고 똑같은 87년도에 탑 어택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폭발 반응 장갑이 적고 또 있다 하더라도 약하고, 그래서 위에서 그냥 때려버리는 탑 어택 방식, 제블린 미사일처럼.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블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제블린은 세인트 제블린 칭호를 받았지만 제블린은 사거리가 뭐 1.5에서 2km밖에 안 되니까 가까이 붙어서 쏴야 되었죠. 근데 이건 4.5km나 되는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탑어택으로 때릴 수 있으니까 전차가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여기는 뭐 광학장비가 워낙 좋으니까 확 당겨가지고 때려버리니까 전차는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그냥 맞아서 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토우의 변신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폭발 반응 장갑의 등장으로 텐덤 탄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폭발 반응 장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탈 제트를 뿜어내죠.
폭발 반응 장갑에서 전부 다 그냥 무력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탄두가 2개 있어야지. 폭발 반응 장갑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어디를 때려도 이렇게 상쇄시켜버리니까 안 된다. 여기 하나 터져서 폭발 반응 장갑을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본 장갑은 다시 진짜 우리도 본 탄두로 때려버리자. 그래서 폭발 반응 장갑을 전문적으로 깨는 소형 탄두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장갑을 뚫어버리는 본 탄두 하나 해서 텐덤 탄두를 만들자. 이게 이제 토우2가 나온 계기입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이 콘탁트 1에서 콘탁트 5를 만든 거예요. 이제는 이 이중 장갑이 아니라 3중 장갑이 된 겁니다. 콘탁트 5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터져요. 터졌는데 앞에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탄두가 터지려고 하니까 여기는 또 공간 장갑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메탈 제트가 옆으로 확 뿜어져요. 또 여기서 또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3번에 복합 장갑이 있어요. 중간에 뭐 세라믹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못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 3중 장갑인데 어떻게 뚫게 하는 거야? 안 되지. 어쩔래?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건 이론이었고 이번 실제 전쟁 상황에서 보니까 다 뚫려버렸죠. 러시아는 원래 소련은 다 거짓말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나온 게 이 토우2B인 겁니다. 자, 정면 승부가 어렵다면 약점을 공략하자. 바로 토우2B에서 구현된 폭발 성형 관통자 기술인데요. 야, 정면이 안 되면 위를 뚫어버리면 되는데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단면도를 보면 이 앞에 포워드 워헤드, 그러니까 이제 폭발 반응 장갑을 깨는 전문 탄두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제 AFT 워헤드 탄두가 본격 탄두가 있죠. 이게 쑥 날아가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메탈 제트를 뿜어버리는 거예요. 제벌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를 때려서 해결을 하는데 이건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접촉을 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메탈 제트를 뿜어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메탈 제트를 위에서 확 뿜어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이런 폭발 성형 관통자 기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 뚫려버린다. 현존하는 모든 전차, 그러니까 능동 방호 장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우리 K2 전차,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찝찝하지만 우리 K2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영국의 챌린저 전차, 뭐 방어력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이 장갑 포탑 상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뚫려버린다 라는 그런 무서운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을 보면 길이는 1m가 조금 넘는 1068mm, 그리고 미사일 무게가 22.9kg, 컨테이너 무게가 29.5kg, 그래서 발사기는 67kg, 그래서 발사기에 쏘고 나면 또 이제 미사일 재장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중량은 96.5kg. 이걸 뭐 들고 다니면서 쏠 수는 없고 차량이나 장갑차에 장착을 해서 쏘죠. 유도 방식은 사클로스 방식, 그러니까 시선 지령 유도 방식. 맞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행 속도는 초속 278m, 음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4,500m니까 이 4,500m를 이 비행 속도대로 날아가려고 하면 16초 동안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삘삘삘삘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토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까운 데서 쏴야 되니까 삘삘삘 날아오는 게 보이는데 이제 이 평원 지역에서 러시아 전차들은 4km 밖에서 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탐지 장비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탐지 장비가 이만큼 좋으니까 멀리서 그냥 확 당겨가지고 딱 정확하게 조준해서 딱 때리면서 시선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유도를 움직이는 대로 딱 쳐다보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군은 속도가 비록 느리다 하더라도 16초지만 그 16초를 쏠 때부터 보고 있으면 삘삘삘삘이지만 뭐 날아오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당하면 걸리면 가는 거다. 그리고 상부 공격, 관통력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상부 공격에서 그 어떤 전차도 뚫어버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단점을 상쇄하는 이 고성능 조준 장치, 단점은 바로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긴 사거리,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고 4,500m 평야 지역에서 더 부각된 성능이에요. 우리 한국적 지형 같으면 다 꼬불꼬불하고 뭐 산 꼴짝이 돌아오고 아파트 단지
돌아오고 해서 500m 이상의 사거리 확보하기 힘들다. 이런 지역이 너무 많지만 이 평야 지역, 평원 지역에서는 저 멀리 있죠. 그래서 뭔가 꼬물꼬물 움직일 것 같은데 러시아의 조준장치로는 저 꼬물꼬물 조그만 거를 조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야간에도 거의 10km 정도를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군은 이걸 TOD처럼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10km 정도를 주야간 다 선명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감시 자산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인데 험비 이럴 때다가 뭐 지금 이 12.7mm 중기관총까지 얹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이제 미군이 사격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험비 또 브래들리 장갑차, JLTV 그리고 지금 이제 스트라이커 장갑차까지 해서 마구마구 장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적진을 중심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기계화 부대에 전차가 앞장서고 그리고 장갑차들이 그냥 사이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차가 없어도 적 전차를 이런 식으로 원거리에서 깨부술 수 있는 이런 TOW2B를 대거 장착한 이런 차량화 부대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니까 전차 부대가 아니라도 러시아군의 이 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할 수 있고, 또 러시아군 전차 없으면 이 메탈 제트를 어차피 상부에서 메탈 제트를 아래로 확 뿜어버리니까 딱 조준해가지고 러시아군 참호가 있습니다. 그 참호 위에다가 그냥 뿜어버리면 참호까지 완전히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러니까 러시아 참호도 이제 큰일 났다라는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차에게도 또 보병의 참호에게도 불벼락이 되는 겁니다. 불벼락 맞을 준비 돼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벌일 대반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TOW2B,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와이어가 없는 에어로 버전의 최신 TOW 미사일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